엄마 노래는 뭐가 좋으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보는 거예요. 우리 예원이는 2시간을 댄스를 하래.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피아노 쳐 노래를. 왜냐면 공부도 잘해요. 근데 왜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할 때 그 주인공이 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 많이 하죠? 우리 고3들은 노래할 시간을 좀 많이 뺄게요. 이제 노래하세요. 잘 봤든 못 봤든 다 끝났으니까. 그죠? 이따 뭐 후회 없어. 했으니까 이제 노래 좀 많이 하고, 이따 우리 같이 노래할 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 오셨어요. 제가 이분을 참 사랑해요. 존경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에 관한 그 책도 썼어요. 누군지 감 잡았어요? 저 그냥 프리스톱. 처음 보는 사람 많죠? 본인이 본인 소개를 못 할 텐데 제가 좀 소개를 할까요? 우리가 이 노래 잘하는 가수나 이 피아니스트 많이 보지만 월드 클래스 가수 보기가 한국에서 쉽지는 않아요. 월드 클래스라는 말 아시겠습니까? 세계적 수준의 뮤지션 내지는 아티스트. 아까 중국 얘기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전 세계 경제 장관 회의에서 초청 음악회를 한 분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월드 클래스인지 알겠죠? 그렇죠? 뭐 예사롭지 않잖아요. 피아노를 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상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많다. 또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많다. 세상에 영어 잘하는 사람 많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많다. 근데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하고 영어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진호박밖에 없다. 뭐 이 책에 나왔으니까 내가 좀처럼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고통도 있고 방황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될 나이에 그래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미국에서 좀 버려지는 삶을 살다시피 했는데, 근데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났을 때 고통이나 가정이 이 책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호박의 뒤바뀌는 삶. 그래서 우리 진호박 씨가 참 겉으로 밝고 그리고 참 희망차고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게 살아온 그 인생 역정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바로 청소년들한테 바로 그러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냈고, 그러나 누구보다도 봉사하고 소통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진호박 씨한테 좀 부탁을 해서 미국에서 왔어요. 그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3 우리 수능시험을 본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길래 생각나는 게 진호박 씨밖에 없어서 전화했더니 미국에 있더라고요. 수능이 16일 날이었죠. 끝나면 뭐 콘서트를 한번 해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옮겨 오늘 날짜로 잡혔는데, 난 오늘 우리 고3 수능 학생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오기를 바랬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시험도 보고 수업이 끝난다고 다 끝난 게 아닌 모양인데요. 그렇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고 싶은 정말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수능 시험 아주 점수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재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윤호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강직하시다 그런 생각에서 애들은 사실 어른들이 말하는 것보다 삶을 원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예원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좋은 게 뭐야? 그러니까 바깥하고 집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요. 지는 안 똑같으면서, 지는요 밖에서 굉장히 뭐 화장도 하고 방은 안 추워요. 냄새가 날 정도로.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니까, 시장님 아이들이 원하는 게 어른들에게 안과 밖이 똑같은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분 중에서 흔하지 않은 시장님, 이런 얘기하면 박수 한번 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세월 만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형님 같고 가족 같고, 그런 아버지 같다며. 아버지는 그 정도로
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이들하고. 아까 이성경 시 어, 하셨던 분 가셨나요? 계시죠? 계셨습니까? 어디 계시나요? 이리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뒤에 계십니다. 이제 많이 커서 30대 후반인데 우리 딸이 고3 때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20몇 년 전이겠네요, 그죠? 그때 제가 우리 딸한테 쓴 편지예요. 근데 좀 줄여서 읽었더구만. 줄여서 읽었는데 그 편지를 제가 엊그제 고3 수능 시험 본 그 학생들한테 딸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들, 딸 같아서 보내줬는데 그 편지를 오늘 시로 읽으신 걸 보고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 빼놓은 게 있더라고요. 어떤 대목을 빼놨냐면 우리들의 고3의 수능 시험은 우리 세대의 성인의식이거든요. 그랬거든요. 근데 성인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빼놓으셨어. 이게 아마 읽기에는 그렇군요. 빼고 읽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성인의식이 뭔가를 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흔히들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드냐, 우리나라 입시 지옥이야, 꼭 이렇게 해야 돼, 공부가 인생의 다야, 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고3 공부하느라고.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렇게 가혹하지 않고도 좀 살 수 있는 세상 못 만드나, 이런 생각이 내가 굉장히 미안했던 거예요. 꼭 이렇게 11시까지 학원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또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고통 없이 성인이 될 수는 없다. 인내 없이 어른이 될 수는 없다. 자기가 참아내는 그런 기간이 없이 성숙될 수는 없다. 그런 것인데 우리는 굉장히 고급 성인의식을 치른 거예요. 국영순이 뭐 이렇게 시험으로 치른 거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청소년들, 여러분 나이에 어떤 성인의식을 치르냐면, 정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을 그 나이가 되면 고3, 이제 19살 이렇게 되면 강제로 끌고 가요. 강제로 끌고 가고 어른들이 그 아이한테 장갑을 강제로 끼워요. 근데 그 장갑 속에 뭐가 있냐면 도깨비가 있어요. 그 총알개미라고 그러는데 그 총알개미가 우글우글 있다가 아이가 손을 장갑 안에 들어오면 마구 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 지수가 보통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죽기 직전의 고통이 1에서 10까지라고 할 때 이게 8, 9 정도래요.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인데 그거를 그 장갑 속에 아이가 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비명지르고 둥글고 난리가 나죠. 그러다 나중에 장갑을 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거기서 꿋꿋이 참아내면 그때서야 너는 어른이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어른 대접을 해주고, 그거를 못 참아내고 장갑에서 손을 빼고 도망가면 그거 끝날 때까지 어른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개한 문명이든 우리하고 다른 문명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저절로 나이 든다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총알개미 그 장갑을 끼고, 그런데 그게 한번 물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요. 그 열에 들뜨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총알개미가 들어있는 장갑 안에 손을 집어넣었던 아이하고 못 집어넣었던 아이가 차이가 뭐냐. 이 총알개미 안에 손을 집어넣었던 아이는요, 병에 안 걸려요. 이 독이 백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이 어렸을 때 맞았지만 그것이 잔병을 다 막아주는 백신 같은 역할을 하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참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총알개미 속에 손을 넣고 싶겠습니까? 수능시험 치르겠습니까? 라고 할 때 걔네들은 아마 수능시험 보겠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총알개미 속에 손을 장갑 준비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건데, 제가 그래서 성인의식을 치른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은 어른이 될 자격이 있다 라고 제가 얘기한 것이고,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면
철들었다 얘기해요. 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철들었다는 게? 어른들도 철드는 걸 몰라요. 철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할 때 그 철이에요. 계절. 그래서 철들었다, 철을 안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봄에 이게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 가을이 왔는지 철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을 모르면 봄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옷 입고 나가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옷 입고 나가고 여름 같은 행동을 하고 하면 철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한번으로 뭐라고 그래요? 철부지. 안 입을 자, 밝힌 자. 철부지라고. 철이 뭔지를 모른다. 지금의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안 할 말도 하고 안 할 행동도 하고 안 할 옷도 입고 해서는 안 될 짓도 하는 거예요. 철부지인데 그 철이 드는 것이 성인의식이에요. 성인의식을 겪고 나면 비로소 세상에 아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지금 살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걸 철이 든다 그래요. 철딱선이 없다 그러면 아무 철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를 키워준 사람이 누군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내가 여기서 지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엄마를 쫄라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이 아무 철이 모르는 사람은 철딱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고통이나 자기가 어려운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철이 없어요. 여러분들 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의식이라는 말로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수능을 내가 얘기했는데 그럴싸해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동현 씨가 이거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읽어주실 줄 제가 미처 몰랐는데 우리 시인이시기도 하고 시남송가이시니까 아름다운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럼 제가 아까 못 읽어드렸던 거 여러분들에게 낭독으로 읊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소년들이 성인이 되려면 양쪽 가슴팍을 새 갈고리로 깨어 나무에 매달린 채 온종일을 참아내야 된다고 했었다. 그 고통을 견뎌낸 아이들만이 앞가슴에 독수리 발톱과 같은 흉터를 자랑하며 스스로가 성인임을 과시했다. 수능은 너희들의 말대로 우리 사회의 성인의식과 같은 것이리라. 그러한 시련의 과정을 꿋꿋하게 견뎌온 시간들, 아니 그 이상의 기간을 버티어 견뎌온 너희들 고3. 이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먼저 감사와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낸다. 온 사회가 주시하며 긴장과 흥분에 가슴 졸이던 너희들의 성인의식은 일단 끝났다. 너희들의 마음은 후련하되 착잡하고 시원한 듯 하면서 못내 속이 아플 것이다. 숨막히던 긴장 속에 기량껏 시험을 잘 못 치룬 아쉬움에 무슨 마음이 평안하기만 하겠느냐. 알던 문제를 실수로 틀리고 속상함에 눈물을 글썽이던 너를 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도 짠하다.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능 시험의 의미가 단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점수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점수를 떠나 앞으로의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의 소중한 보배로서 때로는 판단과 분석에 예리한 이성의 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태와 감정의 방종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삶의 풍요로움을 살찌우는 교양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응용했던 다양한 지식은 일부의 전공 분야를 제외하고는 바로 고3 때 입시 공부를 하면서 얻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람을 지덕체로 상징되는데 두뇌와 가슴과 근육으로 나누어 볼 때 고3 때의 엄청난 공부는 우리 두뇌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동안에 너희들이 공부하느라 감내했던
자기 절제, 인내, 갈등, 세상 모순에 대한 인식들, 너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면 세계가 부쩍 큰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시켜주고 있다. 고3의 수능은 새 갈고리나 정글보다 더 혹독하고 가혹하지만 세련된 성인을 향한 종합의식이다. 그러니 수능의 결과보다는 수능을 치르기 위한 너희들이 겪었던 고뇌와 수양, 그리고 긴 동안 침참해온 방대한 지식이야말로 가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한다. 시험 결과는 저 책가방 속에 깊숙이 묻어두고 하고 싶고 보고 싶었던 것들 마음껏 도전해 보아라. 용돈도 좀 필요하겠지. 내일은 엄마와 함께 좋은 옷도 한 벌 사거라. 얘야, 다만 술, 담배는 안 된다. 성인 의식이 끝났다고 성인이 된 것은 아니다. 중3 때 졸업식 때까지는 안 되고 전교를 다녀온 자랑스럽고 대견한 너희 고3 아들, 딸들아. 이 시대 우리들의 아버지 최민호 시장님의 글이었습니다. 우리 진호박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연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 진호박 씨도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으며 얼마나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지금도 7, 8시간 이상을 피아노를 연습을 한대요. 딸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대고 저 사람은 천재인가 봐. 제가 보기에는 천재는 없어요. 다 노력이라고 생각. 어떻게 생각해? 맞습니다. 그죠? 오늘 진호박 선생님이 정말 미국에서부터 와서 빌 게이츠 재단에서 전 세계 경제장관들한테 들려줬던 그런 수준의 음악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 경제장관급이 되는 거예요. 월드 클래스 VIP가 됩니다. 네가 내려와 살갔던 곳 꿈에나 사고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워낸 고향처럼 내 안에 와 내 안에 와 셋이서 함께 살고 싶은 곳 용감한 사이 작은 조단지 내 고향 충청도